수사청 이거 어디에 둘지 두고 사실 당에서는 계속 행안부 얘기하시고 좀 장관님한테도 좀 되게 세게 발언하셨던데 좀 이게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지 이견 없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네. 뭐 정부조직법에 뭐 반영할 거니까 어쨌든 뭐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자,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의원님들이 다 이런저런 말하는 거지 뭐 그게 그런 거. 저는 주권이 당에 있다는 말씀은 뭐 이제 뭐 아니, 장관님은 법무부 산하 입법 사항이니까 나는 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전달한 것뿐이지 뭐. 어쨌든 당에서 의원님들이 다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네. 장관께 대통령께서 좀 우려하시는 바를 전달하신 것도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께서야 뭐 미국과 저갖고 또 한미 관세 협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장관님, 그럼 오늘 상임위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좀 대화 나누실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네, 자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 토론까지 참석하세요? 아니 제가 뭐 법사 내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인사 좀 드리고 그래야죠. 네. 인사드리고 좀 의견도 좀 나누시고 아니 뭐 유구무원입니다. 그럼 여전히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 없으시다. 네. 저는 뭐 밖에 여러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했었는데 이제 당이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추석 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사실상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 검찰청을 쪼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둘지 등을 두고 정부, 여당 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이 다릅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안 수사권 유지와 수사 지휘권 부활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까지 꺼냈는데 민주당의 개혁 방안과는 배치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오늘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앞서 법무부가 참여한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충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도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법무부가 불참했는데 검찰개혁을 앞두고 민주당과 법무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내셨는데 이런 입장도 당장에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진즉 검토를 마쳤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정의 논의사항으로 저희 안에는 없어요. 저희 안에는 없는데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특위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위 출범할 당시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냥 법무부 장관께서 뭐 당신 의견으로 그렇게 그것도 이제 답변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글쎄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 황운하 의원님과는 2019년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서 나란히 서서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받았었고, 여기 한동숙 감찰부장님과는 2022년 5월인가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역시 말을 했었던 사이인데, 우리 셋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피고인과 피의자로서 역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했고 무죄인 확정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피의자로서 지금 4년째 된 상태라서 뭐 그렇습니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 광화문에서 키세스 투쟁을 하셨던 많은 응원봉의 시민들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제가 현재 또 검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 동부지검에 있는 동료들,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른 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또한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일 수밖에 없어서, 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그 초청을 하셨던 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정성호 장관님의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정성호 장관님 발언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 봉욱 현 민정수석 등이 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그때 그 인사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일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쇄도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에 이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당장 현실로 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은 이 정성호 장관님 안이 유지되었으면,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크게 없었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사실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한 분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이규원 검사, 차규근 그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원 검찰국장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마렵에 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들이 바라는 그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에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에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에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으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 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대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발화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저는 조금 늘 비판했던 박근태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안 되겠는데라고 우려했다가 인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 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했을 때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용 검사인 걸 보고 이 정부에선 검찰개혁을 못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 소송 등 개인적인 법률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불릴 조롱받았던 몇 명 속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앙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속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인사권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논의되었던 불리한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 내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합니다. 검찰에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고요.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신무관님들 얼마나 동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에 처음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래도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지만 수사력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조금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좀 덜 해줘야지만 좀 우수한 인력이 가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가야지 그대로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갈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좀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칸막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검사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속관해져서 아니. 이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개혁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대로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검사들인데 제대로 칸막이가 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적 구조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어도 고공 플레이를 가능한 상황인데 법무부에 두면 그러니까 정말 자리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그래 나도 역시 나는 검사구나라고 인정하고 행안부 안에 좀 찬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 구조에서 검찰의 법무부 내에 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련의 수사 개시권 해서 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란 그 말로 각종 어차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원하는 고소장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원하는 걸로 조사해서 찍어서 하는 걸로 똑같은 사태를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적 청산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이 공소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구조를 거의 사실상 거의 그대로 놔두고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는 수사 인력을 놔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목 놓아 외쳤던 검찰개혁인가, 시민들이 원했던 검찰개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구속사건 이런 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못 들을 수 없어요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진술 청취나 뭐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신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 보안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국정기획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에 하는 척 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신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 하겠다고 해놓고 왔는데 제대로 안 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십사라는 것을 실무에 있던 윤석열 총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검찰개혁, 과연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믿었던 정성호 장관이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애초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좌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까지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낫다,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도 어느 정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기소 담당 조직에도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한 뒤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마치 당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정 장관의 개혁안을 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같아서 참담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개혁론자가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며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조직을 개편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워크숍에서 급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며 정성호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장관이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리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어떻게 단일안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 개혁다운 개혁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검찰개혁법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성호 장관 답변한 내용 보셨죠?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굳이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었나 좀 아쉽긴 해요. 당대표가 당부를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만찬에서 당 지도부랑 정리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해가지고 9월 25일경으로 예상되고 검찰은 반드시 해체한다. 그게 이제 해체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지.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내부 간의 권한 배분이나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복되거나 갈등 생기는 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부실 수사는 또 어떻게 막을 것이며 수사를 안 하고 덮는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거에 다 모든 거에 대한 완벽한 방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결과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 드린 거에 1번을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검찰 기득권층, 얘들이 이제 현역도 있고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어요? 뭐 국민을 위해서 검찰 기능이 뭔가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남겨야 된다. 이거보다는 우리 시장을 남겨놔야 된다.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정관 애우도 받고 뭐 그렇지. 등등등. 그게 검사가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되면 검사 출신 변호사도 돈 벌 길이 막연해지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낼 논리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침대 축구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해보면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세상 모든 일은 부작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로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런 식으로 완벽한 해가지고. 제도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제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또 운용해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침대 축구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과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면이 또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던 대검이 지네가 예를 들어서 뭐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 통계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것들도 플레이 시작하네 했는데 그게 일단 다 일단락 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정성호 장관 답변한 것처럼 중수청을 어디에 속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보안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사건을 전부 다 송치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냐. 불송치가 되면 그냥 놔둘 거냐.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는 누가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들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에는 지금 다 들어있지만 앞으로 유예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되고 나서 그게 실제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려면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날 하려면 중수청이 어딘가는 직제 소속이 돼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안위안이 지금 다수설 아닙니까?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법무부. 행안부가 다수설일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하는데 또 정성호 장관이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스탠스 과거에 그것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흔히 이야기하는 친명 좌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우려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둬야 될 필요성, 다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법무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 정성호 장관이 무슨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거나 막 이렇게 몰고 가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고 언론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갈라치기 하죠, 이제. 근데 예. 그런 거에 늘 좀 속지 마시고 법무부 입장이 있으면 행안부 입장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총리 입장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마치 중수청 당연히 행안부로 가고 국가수사위원회 저 총리실로 가고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 있지 그다음에 국수본 전체적으로는 행안부 쪽이 이제 예를 수사 들면 기능은 다 글로 간다. 예, 모르는 거잖아 한쪽으로. 그러면 견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으면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당연하죠. 제도라고 하는 게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검찰 개혁이 확실히 됐다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1번이고. 그게 검찰이 힘 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2번은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가? 이게 이제 그건 2번이 중요하죠,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금 행안부도 얘기가 입장에 나올 거고요. 네. 차례차례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그럼 이제 그게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거예요. 이게 어디에 중수청이 가느냐가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성호 장관도 얘기하실 때 행안부의 수사기관들이 다 몰려 있으면서 그게 이제 같은 부처에 있다는 이유로 인사교류가 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그거는 법무부에 둘이 같이 있으면서 인사교류가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한 문제지. 그렇지. 중수청하고 공수청이 같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검찰청 그대로 있으면서 특수부 하나를 다시 또 청으로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 생각을 우선으로 한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그 각 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예를 들어서 행안부 밑에 경찰청하고 소방청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교차로 인사이동하면서 근무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검찰청을 전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장벽이 없이 돌아다닐 것처럼 얘기하거든. 근데 떨어뜨려놔야 돼. 그걸 떨어뜨린다는 게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가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게 이건 별도의 조직이 되고 별도의 인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국수본하고 중수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나요? 국수본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국가경찰의 수사 조직이고 중수청이라고 하는 거는 FBI 같은 거니까. 그렇지. 검찰 수사관들이 주로 많이 오겠죠. 거기는. 아니 이제 검찰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가고 경찰에서도 또 중수청으로 일부러 간다는 오고.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경찰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사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인식을 못해. 기존에 해왔던 게 경찰이 뭐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뭐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여태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찰이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검찰이 나중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FBI처럼 중요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일반 수사 중에서 경찰에서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국수본이 하고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국수본은. 이제 그 분장을 앞으로 잘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민정수석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민정수석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 유리하게 이거를 구조를 짜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좀 늘 있죠.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는 건지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에 지금 당대표나 법사위 위원장이 또 추미애 위원장이고 김용민 간사람 뭐 다 검찰 개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수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견해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현재 소수가 조금 이견을 제기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이견을 낸다고 그래서 막 그거는 저기 뭐 반민주적이고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토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허점을 메꿔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에 뭐 이렇게 보직 이동하고 뭐 승진 이렇게 발표했었잖아요. 몇 명 또 옷도 벗고 막 아니 뭐 그러던데. 큰 줄기에서 뭐랄까 윤석열이 때문에 망가진 검찰 조직에서 그 와중에 거기 붙어서 혜택을 본 사람들한테는 인사상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원칙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100% 관철될 수는 없죠. 검찰이 워낙 이상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이거저거 정리하다 보면 거기 남겨둘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누가 적극 가담했느냐 소극적으로 했느냐 차이지. 그런 차원에서 뭐 아쉬움은 항상 있는 건데 검찰은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사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제가 볼 때 나름 이제 형사부에서 고생하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애는 썼더라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유예 기간을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일단 국정이 아는 6개월이란 말이에요. 6개월인데 분위기가 살살 9개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잘 정리하려면 6개월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 얘기 나오더라고. 있죠. 네. 그것도 잘 생각하면서 가야지.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줄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을 길게 두면 둘수록 검찰이 이것들이 또 준동하면서 그치. 뭐라고 또 얘기 만들어낸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건데 그것만 잘 차단하고 통제가 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라는 생각도 일부 들고요.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잖아. 예. 그러면 기존에 검찰이 했던 그 나쁜 짓들 있잖아요. 예. 한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야. 검찰이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또 저항을 하느냐. 아니면 지네들이 앞으로 뻘짓했다가 나중에 결국 다 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조심하고 납작 엎드리느냐. 지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현재로 봐서는. 좀 지금은 반기를 들고 있지는 못하죠. 아예, 내란 수사나 아예, 뭐 이런 예, 게 좀 예. 계속 이어지니까. 지네끼리 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어디 가면 월급을 더 받을까. 어디 가야 내가 출세할 때 유리할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말까지 특검들이 기간 연장하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그럼. 많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법이 9월 달에 통과되면 25일 날 유예 기간에 하더라도 검찰들이 세게 들이받고 이러지는 못할 거야. 지네 캥기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아, 과거에 당연하지. 수사 덮어놓았던 놈들 있잖아. 그거 다 이제 하나씩 밝혀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여기는 못할 텐데 그렇다 해도 만약에 그런 준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검찰총장을 그때 임명해가지고 진압을 해버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감사원장이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감사원이 사실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수사기관이 하는 이상한 짓들에 대해서 다 감찰할 수 있어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거 이거를 수집해라 이건 왜 뺐냐 이거만 못할 뿐이지 수사 과정에서 벌이는 인권 침해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편파적인 어떤 그 사건 처리 이런 것들은 다 감찰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감사원장이 똑바른 사람이 가면 그것도 얼마든지 바깥에서 통제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동을 할 상황만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이 앞전에 글을 보시면은 제 7월 2일자 대화였습니다. 7월 2일자 대화였고 그때가 이제 사실 첫 번째 그 검찰 인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제 뭐 노만석 대검차장 등에 대한 이제 1차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를 한 직후였고요. 그때 이제 그런 완전 친윤, 어떻게 보면 친윤 범죄 검사들을 승진시키고 영전시킴으로써 논란이 됐던 그때에 사실 두 분의 이제 검사장님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임은정 검사장님, 동부지검장과 이제 남부지검장의 김태훈 남부지검장 이렇게 두 분은 그래도 좀 개혁적인 분이었고 그 나머지는 완전 이제 친윤 거의 범죄에 가담한 수준 아닌가 했던 그런 검사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그 뭐 서울 광주고검장, 검찰국장 이런 자리에 가장 요직에 가장 누구보다 친윤 검사들을 이제 배치한 그때에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좀 그때 가장 좀 실망이 컸습니다. 네, 예. 실망이 컸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뭐 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임은정 검사장님이 당시 이제 그 고발 사주 끝나고 뭐 끝난 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작년이었던가요? 이제 그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그동안 참 마음에 짐이 있다. 고발 사주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간혹 가다가의 이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7월 초에 이제 6월 28일과 이제 7월 초경의 시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이제 뭐 박은정 검사와 이제 주요 검사들이 이제 반발하고 이제 뭐 조국 혁신단뿐만 아니라 이제 개혁적이었던 특히나 친윤 범죄 검사들에게 분노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당황했던 그런 인사였는데 제가 이제 병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제가 여기 스픽스 나와서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압도적인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참 고발사주 사건의 전신인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은폐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봐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어떤 간극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뭐 대외적인 이제 뭐 비판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참 이제 동부지검장이 되신 임은정 검사께 사실 축하 인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축하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임은정 검사라는 검사, 이제 임은정 검사장 전에 이제 임은정 검사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명사가 된 이분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상징으로 된 분한테 이제 그렇죠. 축하하고 싶었으나 네, 하고 싶었으나 이분이 지금 같이 발표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 네. 그 친윤 범죄 검사들 사이에 임은정 검사를 배치한 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에 더 이제 집중을 했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의 어떤 한 완성의 과정으로서 임은정 검사의 승진도 굉장히 축하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친윤 범죄 검사들의 그 영전을 가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홍보용으로밖에 안 배치가 됐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임은정 검사장의 인사가 더 적절한 인사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제가 정말 거의 한 이틀을 고민하다가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진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제 내용인데 저렇게 해서 이제 검찰 인사를 보고는 임은정 검사장이 승진돼서 참 고맙긴 하지만 결국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의 상징으로 임은정 검사장을 끼워넣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 절대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축하를 했는데 그렇죠. 조 작가만 굳이 받았어야 합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상징으로 나서달라. 네. 어려운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상징으로 나서달라는 건 그게 이제 이런 검찰 인사, 승진 인사에 이건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달라.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인사에 대한 비판은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약간 주저하는 모습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를 굳이 해달라. 왜냐면은 임은정 검사는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등 이제 더 큰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을 이것의 완성의 결과로 하실 분이니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전 답장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시고 제가 보낸 메시지의 2배 가량의 긴 메시지로 답변이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답변이 왔고 이제 답변의 내용은 어쨌든 저게 이제 지금 이제 조 내용인데 맞습니다. 저 내용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보다 지금 조성은 작가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것이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소신이다. 아니면 검찰 조직의 여전히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편향된 인식을 심어준 결과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전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자에 가깝다.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이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 그 검찰 개혁이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의 일화가 사실 이번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기의 갈등 때부터 정성호 장관의 입장도 분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했어요. 그것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서 임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식이 많은 이 민주당의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과는 약간 차별이 있을 수 있겠다. 좀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보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야 되고 이번에 검찰청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런 어떤 우려라든지 어떤 그 완전 폐지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어떤 그런 입장들은 사실 오래된 법률가이자 오선 의원이자 중진이자 또 나름의 소신이 있던 그 검찰개혁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저는 뭐 그 의견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고 그리고 논의가 이미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간과하는 지점들이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과 그 이재명 정부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부처, 검찰, 이 내부의 어떤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들은 그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열망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나 혹은 일개 뭐 장관 혹은 이제 뭐 그 법무부 직원들 혹은 검찰 내부 인사들은 뭐 시스템적인 부분을 더 고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갈등이라보다는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 지점은 맞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에 이뤘던 결과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없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9월 25일까지는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일리가 있으나 저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구보다 친검찰이었다가 고발 사주를 4년 경험하고 검찰청의 역사는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정성호 검찰 개혁의 의문을 갖는 건 딱 이 지점입니다. 네. 이제 제가 관찰했던 고발 사주 사건에서의 검찰은 이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정할 수가 없었고 인적 청산이 필요했지만 인적 청산만으로는 그 시스템이 절대 개혁될 수도 없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 내란 당시부터 저는 그렇게 굳굳하게 이제 주장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내란의 가장 한 축도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도 더 이상의 검찰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법조 논리만 따지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감히 말하건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발 사주 사건에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저는 가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저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모든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범죄 내용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절차로서 처분 권한으로서 은폐하고 대검찰청에서 검사가 증거인멸하고 서버 지우고 수사관들 하고 그 검사가 이제 뭐 아이폰 비밀번호 바꾸고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네. 시작해서 결국은 정당에게 이제 그 표적 수사까지 고발장까지 접수하라 마라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전부 위반하고 스스로 정치 권력을 탄생시킨 이 윤석열 검찰과 이것을 절대 스스로 시정할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손준성 무죄를 증거를 없애가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징계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준성 무죄면 끝난 거 아닌가? 이 태도는 한동훈이나 취할 태도지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절대 취할 수 없는 태도란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피토하게 고발사주 사건이나 윤석열 징계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은 제 사건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더 이것이 절실한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인이어야죠.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이 어쩌고 수사권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관이 늘 정치는 아니지만 5선의 정치를 했던 장관이 이번 그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라고 이제 임명됐던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께서는 이 시스템이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저는 제가 지난 너무 미천한 그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4년 정도의 경험으로서 정당 경험이나 이런 사실 중대 사건의 한 중간에서 경험했던 바로서는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은 결국 도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는 사실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종료가 되지만,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정권을 탄생시켜야 되는 또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5년의 어떤 완성되는 그 목표와 계속 그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내고 또 이제 그 차기 정권까지 창출시키고 해야 되는 그 민주당의 그 민감성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그 정부 혹은 법무부보다 누구보다 국민들의 열망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그 생물 같은 그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여당이 그동안 수십 년,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검찰의 내란 동조로 사실 여기서 종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개헌을 해서라도 검사라는 단어는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뭐 피해를 본다,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전 변명 같고요. 왜? 그 변명을 윤석열이 했습니다. 한동훈이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임원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오강수 민정수석 낙마 후 그리고 봉욱전 검사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걸 보고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무죄 판결 후 페이스북 좀 띄워주십시오. 이규영 검사에게 봉욱 등을 위정으로 고발하라고 체건할 때 내가 좀 더 세게 말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요 내용은 오늘 오강수 민정수석으로 시작되는 페이스북 내용이니까 제가 페이스북 좀 올려놓은 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자 검사장 승진 발표 후 쇄도하는 축하 연락 사이로 승진 인사를 거절해 달라는 고발사주 조성은님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위와 같은 답을 보냈죠. 그리고 봉욱민정수석, 이준수 법무부 차관, 성상은 검찰국장 등 인사참사가 중간 검찰 간부로 이어졌고 최근 논란 기사에서 확인되던 검찰개혁이 또다시 좌초되는 것 우려했던 차라고 했던 거는 이제 지금 정소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내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토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업무로 방송은 물론 페이스북도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공무원은 국회가 부르면 가야 하니 부르면 응하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어젯밤이죠. 네, 어젯밤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저거는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일화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스픽스에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어저께 사실 스픽스 방송 제가 그 10시 50분 방송 5분 전에 갑자기 이은정 검사장님이 전화 오신 거죠.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너무 무례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굉장히 뭔가 분노가 있으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어제 발언들이.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정당인이고 본인은 공직자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직의 수행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그동안은 참 스스로는 절제를 했었는데
이것은 좌초될 위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우리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제가 사실 공직자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임은정 검사는 제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된 건데. 그러나 이제 이 대화를 다시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이 지점에서 공개를 하면서 어떤 서두로 이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내일 임은정 검사가 검찰청 이름까지 바꾸면 안 된다던 정성호 장관의 어떤 그런 맥락을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상징으로든 본인께서 역할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어떤 계기가 되면 저는 너무 영광스럽다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오늘 됐죠.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뭐 입법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저번 정청래 당대표와 이제 당의 인사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추석에 검찰 개혁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사실 일정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한미일 순방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핵심 코어층들, 그 층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킬 정도로 그 정도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말고 완성을 시켜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같이 내란을 막아가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의 요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여당의 입장이다, 뭐 강경파의 입장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저는 저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왜? 하루 이틀 이야기됐던 주제도 아니고 무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부터 시작됐던 그 갈망과 어떤 열망 그리고 그 숱한 수십 년의 토론들이 이미 충분히 쟁점화됐고 충분히 공론화됐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의 80%까지 법안은 완성이 됐단 말이죠. 이번에 친윤 검사들을 일정 부분 인적 청산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진수 법무차관부터 노만석 대검 차장부터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첫 단추가 잘못되고 나서는 옷을 바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많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근간이 검찰 개혁인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검찰의 막대한 정치적 피해자로서 서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열망을 완성시키라고 대통령을 미룬 거예요. 네. 그것에 배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배반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상황을 국회가 잘 정리하기를 바란다. 정성호 네. 장관이 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네. 검찰 개혁의 방향 그리고 수사청과 공소청이죠. 네. 분리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행안부 안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조선 작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잘 구현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국회 토론회도 있죠. 저희들 국회 토론회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뛰어보시겠습니까? 포스트가 이렇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 뭐 임원정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하원화 국회의원, 뭐 김원진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런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니까 이제 저 내용은 참석하셔 보시면 되고. 네. 자, 조성은 작가는 지금 개인이고 뭐 법조인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고발사주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이렇게 끝까지 주창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본인이 포기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검찰 개혁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이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그리고 이 사건을 바로 잡아야만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소청 검사든 뭐 이름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고발사주 사건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또 다시 기득권 된다면 20년 후에 10년 후에 또 다시 이 문제로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제 주진우 그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저는 끝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범죄 검사들, 특히나 증거 인멸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죄부를 주면서 그 두 분이 승진했어요,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용하면 이 사건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될까봐 저는 그래도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일관됩니다.